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국민의힘 소속인 김태흠 충남지사가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 후보는 8일 충남지사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위대한 충남을 완성한다는 일념으로 충남지사 출마를 선언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충남을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으로 만들겠다며 천안 아산 돔 아레나 건립 인공지능 대전환, 충남형 기본복지 도입 등을 7대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거대 여당이 행정과 의회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며 정부 여당에 대한 심판을 강조했습니다. 김기재 더불어민주당 당진시장 후보가 8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태호수공원 조성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김 후보는 현재 추진 중인 호수공원을 생태호수공원으로 재설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시민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비와 도비를 최대한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집중호우 시 도심 침수를 막는 빗물 저류 기능을 갖추는 등 기후 안전 기능을 확보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민 참여 설계단과 전문가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충남방송에서 전해드리고 있는 지방선거 출마자 인터뷰. 오늘은 무주공산이 된 태안군수 선거로 가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철민 후보의 출사표 들어보시죠. 저는 이 질문을 강철민이 군수가 되면 태안에 무엇이 달라지느냐로 바꿔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정책입니다. 오랫동안 정치인으로 살아오면서 태안의 현재와 미래를 연구해 왔습니다. 기회발전 특구, 녹색 에너지 특구 등 굵직한 문제부터 시내버스 완전 공영제에 이르기까지 실행 가능한 설계도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재명 정부와의 연결고리입니다. 국비와 특구 지정, 특별법 제정 이런 건 중앙정부와 호흡이 맞아야 가능합니다. 이 혜택을 태안에 가장 먼저 가져올 수 있는 후보가 저 강철민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을 품는 리더십입니다. 합리적 보수부터 실용적 진보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편을 가르지 않는 정치를 해왔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앞으로도 저 오직 국민의 삶이 나아지느냐 아니냐 이 하나에만 집중하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태안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인구 6만 선이 무너졌습니다. 화력발전소가 순차적으로 폐쇄됩니다. 이로 인한 사업 구조 붕괴로 지역 경제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식당 매출이 줄고 가게들이 잇따라 문을 닫고 세금이 줄어 국민 서비스까지 쪼그라드는 악순환이 시작된 겁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치 인생 20년을 지나오는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게 있습니다. 빈말하지 말고 내 삶이 어떻게 나아지는지 보여달라는 거였습니다. 태안은 지금 소멸이냐 희생이냐를 결정짓는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단순 처방으로는 안 됩니다. 군림하는 권력이 아니라 땀 흘려 이럴 권한을 제게 허락해 주십시오. 저희 1호 공약은 태안의 확실한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경제 대전환과 지금 당장의 국민 삶을 바꾸는
생활 밀착형 복지의 결합입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이 두 가지 새 판을 짜겠습니다. 기업도시의 기회발전 특구를 유치해 기업과 일자리가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고 화력발전소 부지는 돈 버는 녹색 에너지 특구로 과감하게 전환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큰 사업뿐만 아니라 국민의 하루하루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구 하나, 수도꼭지 하나 갈아야 하는데 마땅히 부탁할 곳이 없는 어르신들에게는 전화 한 통으로 불편을 해결해드리는 그냥 해드림 센터를 도입하겠습니다. 여기에 임플란트 비용 지원과 청소년 수당 도입 등으로 어르신의 존엄을 지키면서 미래 세대의 성장을 돕겠습니다. 경제 도약과 촘촘한 민생 돌봄, 이 두 정책으로 행복한 태안을 반드시 완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방송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 현안도 짚어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일반 산업단지 조성과 지천댐 갈등 등 현안이 산적한 청양군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농촌 공동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충남에서 유일하게 대상지로 선정된 청양군은 올해부터 주민 한 명당 매달 1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인구 3만 명 선이 무너지며 지역 소멸 위기감이 커졌지만 사업 시행 이후 다시 3만 명을 회복하며 반등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사업 초기 충남도와의 재원 분담 비율을 놓고 갈등이 이어지며 진통을 겪어왔지만 도비 지원 비율이 확정되며 논란은 일단락됐습니다. 일시적인 인구 유입을 넘어 실질적인 인구 유지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주 여건 개선과 교통 인프라 확충 등 정책적 뒷받침이 사업 성공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지천댐 건설을 둘러싼 갈등도 2년이 넘도록 표류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정부가 댐 건설 계획을 발표한 이후 주민들의 입장이 찬반으로 갈리며 지역사회 갈등도 깊어졌습니다. 지역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란 찬성 측과 수몰 피해와 규제 강화를 우려하는 반대 측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현재 지천댐은 추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정부는 주민 공론화 등을 거쳐 댐 건설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선 8기 충남도와 청양군 간 입장차가 있었던 만큼 이번 지방선거에서 청양 군수는 물론 충남도지사 선거 과정에서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지지부진한 일반 산업단지 조성 사업도 주요 과제입니다. 당초 청양군은 비봉면 일대에 73만 제곱미터 규모의 일반 산업단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청양의 첫 일반 산업단지로 주민들의 기대감이 컸지만 현재 토지보상 단계에서 멈춘 상태입니다. 경기 침체로 시행사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청양군은 산업단지 조성 전 기업 유치를 통해 사업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 우량 기업을 끌어들일 획기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양 지역의 미래를 결정지을 주요 현안들, 각 후보가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 지역사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미정입니다.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부여, 서천, 금산, 예산군이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번 공모는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59개 군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농식품부는 이 가운데 5개 지역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예산 구조는 국비 40%, 지방비 60%입니다. 특히 지방비는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를 두고 지난해 청양군 사례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당시 1차 시범사업 공모 과정에서 도가 전체 사업비의 10%만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청양의 사업 참여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논란 끝에 도가 부담 비율을 30%까지 확대하면서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참고로 청양의 경우 지난 2월 기준
1년 10개월 만에 인구 3만 명대를 회복했습니다. 또 지시행 45일 만에 사용액이 66억 원을 돌파하며 소매점과 음식점, 마트, 병원, 약국 등 생활 밀착 업종 전반으로 소비가 확산되는 선순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한편 농식품부는 오는 14일 최종 선정 지역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를 직접 체험하려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홍성에서도 역사와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유학생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그 현장을 외국인 유학생 뉴스 크리에이터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한복을 입고 전통 건강을 거니는 외국인 유학생들. 낯설지만 설레는 표정으로 한국 문화를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유학생들은 전통 의상 체험을 비롯해 역사 해설, 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교과서로만 접했던 한국 문화를 직접 보고, 느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我从中国江苏省来红城留学，在这儿能感受到韩国文化，真的很开心。我觉得这里会很有趣，在这儿给我的记忆会非常深刻。 I'm very happy to be here. The culture is fascinating, but there's still a lot I don't understand because of the language. So it would be better if there were a translator for foreign visitors. 한류 열풍으로 한국의 역사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수도권을 넘어 지역에서도 전통 문화를 체험하는 새로운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충남 홍성에 있는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지역 문화를 체험하고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홍성에 유학생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저희 체험관에서도 홍성에 체류하는 유학생을 포함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을 활성화시켜 K컬처 확산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도권을 넘어 지역에서도 이어지는 한국 문화 체험의 흐름이 지역 문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문화 체험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현장에서 홍성 뉴스 크리에이터 옐레샤바 랴자티입니다. 약 5개월간 이어진 충남 지역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대 이동 제한 조치가 모두 해제됐습니다. 충남도는 지난달 논산 오리 농가를 마지막으로 추가 발생이 없고 방역대 내 농가의 정밀 검사 결과가 모두 음성으로 판정돼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동 제한 조치가 전면 해제된 건 지난해 12월 천안 지역 발생 이후 150일 만입니다. 아울러 도는 위기경보 단계도 심각에서 주의로 하향해 일상 방역 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충남 지역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 1차 접수 신청률이 7일 기준 86.8%로 집계됐습니다. 충남도는 1차 지급 대상자 12만 3천여 명 중 10만 6천여 명이 신청을 완료했고 627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남 도내 15개 시군 가운데 부여군의 신청률이 94%로 가장 높았고 서산시와 서천군, 계룡시가 89%로 뒤를 이었습니다. 1차 지급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 중이며 8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전 국민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지원금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시작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지역혁신선도기업 육성 연구개발 공모에 충남 지역 중소기업 16곳이 선정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비수도권 유망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되며 주요 지원 내용은 주력 산업 생태계 구축과 기업 역량 강화입니다. 충남도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확보한 국비 93억 8천만 원 등 2년간 134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기업은 각각 최대 2년간 14억 원의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받아 신기술 개발과 제품 고도화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서산시가 가로림만 맞춤형 드론 배송 상용화 서비스 운영 시간을 야간 시간대까지 확대했습니다.
서산시는 기존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9회 제공하던 서비스를 오후 8시 30분까지 서비스를 11회 제공까지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야간 드론 배송 서비스가 제공되는 곳은 고파도, 우도, 분점도 등 가로림만 섬 지역과 팔복면 호리 지역입니다. 서산시는 다음 달 중으로 야간 드론 배송 서비스 운영 지역을 벌천포 일원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은 먹개비 앱을 활용해 필요한 물품을 주문하면 됩니다. 태안군이 그냥드립 사업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500여 명에게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했습니다. 군은 지난 3월부터 2달 동안 535명이 서비스를 이용했고 48명은 재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냥드림 사업은 기존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먹거리와 생필품 꾸러미를 월 1회 2만 원 한도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서비스를 제공받으려면 옛 산림조합 건물에 있는 태안군 푸드뱅크를 방문하면 됩니다. 서산시가 2억 9천여만 원을 투입해 2차 소규모 생활불편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시민의 편의 향상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서산시는 지난 3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2차 사업 대상지를 접수했으며 59곳을 대상지로 선정했습니다. 서산시는 다음 달 말까지 마을 안길 보수 23건과 배수로 정비 28건 등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한편 서산시는 지난 3월부터 5억 7천여만 원을 투입해 124곳을 대상으로 1차 소규모 생활불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남 서해 연안에 자원 조성을 위한 어린 대하가 방류됐습니다.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는 서산과 태안, 홍성 등 도내 5개 시군 연안에 7일과 8일 이틀간 어린 대하 2천만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이번에 방류한 대하는 연구소가 인공부화해 한 달 넘게 관리한 것들입니다. 대하는 서해안 대표 먹거리로 소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짧은 기간 성장해 어업인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충남도가 도내 관광객을 대상으로 만족도와 충남 방문의 해 브랜드 인지도 조사를 오는 9월까지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는 관광 서비스와 환경 개선을 위한 것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해 추진합니다. 조사 문항은 관광 콘텐츠와 편의시설 만족도, 방문 특성 등 39개 항목으로 구성됐습니다. 충남도는 충남 방문의 해를 운영하고 있으며 방문객 5천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홍성군이 제6기 아동참여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위원들은 공개 모집과 기관 추천을 통해 30명의 아동으로 구성돼 1년간 활동합니다. 위원회는 아동 친화 도시 조성을 목표로 아동들이 관련 정책과 사업에 직접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서산시가 고향사람 기금 3천만 원을 활용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동아리 활동을 지원합니다. 이번 사업은 경제적 제약으로 취미와 여가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소통과 여가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원 대상은 서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서산시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구성한 동아리입니다. 동아리 참여자는 1인당 월 15,000원의 활동비를 지원받으며 현재 12개의 동아리에서 105명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태안군이 반려동물 동반 캠핑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참가자들은 다음 달 6일부터 1박 2일간 전용 버스를 타고 태안의 주요 관광지를 돌아보고 캠핑과 바비큐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 참가 신청은 반려동물 동반 여행 전문 플랫폼 패츠고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태안군은 선착순으로 100명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한편 태안군은 지난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의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반려동물 해변 운동회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